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제 운 활짝 펴라고요. 오늘 첫 시간 소개해드릴 책도 운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 소개해드릴 책은요, 돈이 모이는 재물 운의 비결. 자, 저자가요, 천동희 씨, 젊은 작가더라고요. 근데 닉네임이 멋지동이라고, 어떤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 갖고 사실 오늘 1시간 동안 계속 그냥 대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에도 도움되는 거 딱 짧게 3가지만 안내를 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요즘 책을 읽으면 즉각 행동을 옮겨요. 그 중에서 3가지를 행동을 옮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현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당장 현관부터 쫙 살펴보세요. 우리 집 현관이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제 집은요, 지저분하더라고요. 예,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 집마다 현관문이 운이 들어오는 시작이잖아요. 현관이 깨끗해야 됩니다. 저는 당장 청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현관은 늘 깨끗해야지 좋은 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 현관하게 되면 바로 소금단지. 저는 이거 처음 들었어요. 소금단지. 그래서 현관에 가면 딱 거울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에다가 주로 그 소금단지 항아리 있죠. 작은 항아리. 거기다가 소금을 담아 놓는 거예요. 소금은요, 현관문으로 좋은 눈만 들어오고 나쁜 애구는 물러가라고요. 애군을 막기 위해서 소금단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당장 또 쿠팡이요. 소금단지를 딱 검색하니까 12cm 아주 작은 소금 아주 이쁘더라고요. 해바라기 그림 있는 건데요. 그게 13,500원 하더라고요. 바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도착했다고 안내 문자 받았는데 강의 때문에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소금단지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딱 두게 되면요, 애군을 막으니까 굉장히 이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현관문은 항상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두 번째는 침대입니다. 안방이죠. 안방, 침대가 하루 중에서 가장 편히 쉬고 오래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시면 자, 침대 눕잖아요. 누웠을 때 이 머리맡의 방향, 이거 중요합니다. 방향. 그래서 이 침대 머리맡의 방향이 자, 남쪽 좋아요. 남쪽. 다음에 동쪽 좋아요. 그러니까 남쪽인지 동쪽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남동쪽도 좋습니다. 그건 얘는 꼭 지키는 게 좋아요. 제가 방향을 재보니까 북서쪽인 거야. 제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 거예요. 방향이 안 좋아요. 그러면 뭐냐면요, 자, 동하고 서쪽이면 동쪽으로 눕게 되면요, 부자가 돼요. 부자 운이 들어오고, 다음에 서쪽으로 눕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역대 청와대 대통령실이 전부 다 동쪽입니다. 부자가 되라고요. 다음에 남쪽과 북쪽인데요. 남쪽이면 장수를 해요. 장수. 오래 살아요. 북쪽으로 누우자면요, 단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이나 동쪽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대체 침대 머리맡에서 동쪽이 어딥니까? 남쪽이 어딥니까? 하는 것은 별도로 여러분 휴대폰이 있죠. 앱을 까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침반 앱만 깔아버리면 금방 깔리거든요. 그럼 이제 스마트폰을 딱 들고 그냥 내가 쓰는 방향에 딱 되게 되면 방향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하는, 여러분 실무하시면 이 나침반 앱도 필요합니다. 아주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혹시라도 내가 누워있는 방향이 자, 서쪽이나 북쪽이면 찜찜하잖아요.
하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장 방향이 맞지 않으면 방향부터 바꾸는 게 좋아요. 예. 저는 이거 두 개 바꿨더니 하루하루가 안정이 돼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예. 도움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아침 루틴입니다. 저는 습관이 좋은 편이에요. 아침에 탁 깨자마자 바로 이불부터 갭니다. 이불 개고 다음에 생수 한 컵을 마셔요. 시원한 거 안 마시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 한 컵 마시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따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늘 해오는 건데 이 책을 보니까 하나가 빠져 있는 거야.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빠져나 보니까 바로 감사 기도가 빠졌더라고요. 1분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그 아침 루틴 습관에 반드시 1분도 좋으니까 매일 아침 깨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리자. 감사 기도.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아침에 굉장히 감사 기도 드리니까 출발이 굉장히 좋아요. 예. 예. 하루의 출발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따로 저녁에는 주로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아침이 빠졌구나. 예. 그래서 아침까지 추가했더니 아침에 깨고 저녁에 잘 때 명상이 거듭되니까 하루가 굉장히 출발과 마무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추천하고 있지만 이 책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제 카페에 또 이것도 제 콘에 올려놨거든요. 북치노선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내용을 알고 싶다면 얘는 제가 독서 성리를 전부 다 한글판으로 정리했습니다. A4 용지로 12장 나오더라고요. 12장.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제 카페에서 따로 그 게시판 댓글에 여러분 메일만 딱 얹어주면 제가 오늘 집에 가면 새벽 1시 반 40분에 도착하거든요. 지방에 도착하면요. 그때 돼가지고 바로 딱 확인해서 독서 정리한 것 다 개별 메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책이더라고요. 이 책 읽으시고 여러분들 올해 운 활짝 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책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요, 256페이지입니다. 2월 달에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중간 진도라고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투자가 지금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차근차근 들으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학교에서 아주 어려운 파트다 그러면 미리 염두에 두시고요. 처음이라도 막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56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바로 수익과 위험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하게 되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57페이지 목차 2번 수익률의 종류가 3가지 나와요. 괄호 1번 기대 수익률 한 장 넘겨주세요. 괄호 2번 요구 수익률 맨 밑에 보시면 3번 실현 수익률 3가지입니다. 예. 3가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요 3가지 설명을 드리고 책을 점검하죠.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프린트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또 보시면 위험과 수익인데요. 먼저 괄호 1번 위험은 지난주 진도 나갔죠. 그래서 사금법 인유 5가지를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게 되면 수익률 종류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가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가지. 자, 먼저 1번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두 번째가 요구 수익률이고요. 세 번째가 실현 수익률입니다. 우리 시험은 이 중에서 기대 수익률 중요합니다. 요구 수익률 중요합니다. 이 2가지가 시험에 늘 나오고요. 얘는 출제가 안 돼요. 거의.
그러면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샵 표시, 계산 문제. 얘는 10중 8구 거의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자, 세 가지 보시면서 출제 흐름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봅니다. 먼저 기대 수익률은 쉬운 말로 예상되는 예상 수익률이다. 이러면 쉬워요. 예상 수익률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돈 1,000만 원 갖고 있어요. (1억) 잡을까요? 자, 1억 갖고 있다. 1억 갖고 상가를 사야지. 상가는 매달마다 월세 받잖아요. 월세가 목적이다. 그래서 만약 1억 주고 상가를 투자하게 되면 예상되는 수익률은요, 매년마다 20%의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된대요. 얘가 바로 예상 수익률이죠. 얘가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다. 두 번째, 요거 수익률 하게 되면 괄호되어 있죠. 반드시 위험이 반영이 돼요. 얘는요, 꼭 기억합니다. 위험이 반영이 된다. 위험이 반영이 된 수익률인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두 가지. 자, 차이점은요, 기대 수익률은 한마디로 대상 물건 자체를 말해요. 대상 물건 자체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직접 뭘 산다고 했지? 상가. 이게 바로 대상 물건이잖아요. 반면에 요거 수익률은 항상 대상 물건이 아니고 비교하자. 비교 물건이다. 비교. 항상 비교 대상입니다. 자, 볼게요. 자, 만약 1억 갖고 상가를 사지 않고 딴 걸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 상가 대신에 오피스텔 살 수 있죠. 상가 대신에 토지를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상가 대신에 뭐 주식을 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상가 대신에, 자, 쉽게 말하면 주식을 투자하죠. 얘가 뭐죠? 비교 대상. 그런데 주식은 위험하잖아. 그렇잖아요. 주식은 항상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 비교해서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1년 동안 사고 팔고 했더니 얻을 수 있는, 자, 수익은 일단 위험이 반영이 되었어요. 1년 동안에 10% 수익을 먹을 수 있겠다. 얘가 바로 요거 수익입니다. 비교 수익률입니다. 그럼 쉽게 비교되죠. 상가는 20% 수익이다. 주식은 10%다. 여러분들은 얘가 바로 요거 수익률이죠. 얘가 위험이 반영이 된 요거 수익률입니다. 비교 대상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상가를 살래요? 주식을 살래요? 당연히 상가. 예. 결론 나왔습니다. 둘 중에 이렇게 되겠네. 항상 기대 수익과 요것을 비교하면요, 항상 뭐가 더 커야 된다? 기대 수익이 언제나 커야 됩니다. 답이 나왔죠. 따라서 항상 수익은요, 두 개의 수익을 비교해서 항상 기대 수익이 요수보다 높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비교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요거 수익률, 요거자만 나면요, 요거는 무조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예,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못 박아버리세요. 그래서 항상 투자해서 비교하면요, 요거만 나왔다면 요거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요거보다 기대가 크다 하면 말이 너무 쉬워. 말장난치거든. 어떻게 해야? 기대 수익보다 요거 수익이 작을 때 말을 비비비 꼬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요거자만 나왔더니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요거가 크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실현 수익은 이미 팔아버려서 이렇게 상가를 샀는데 5년 뒤에 팔아버려서 더 비싸게. 그래서 얘는요, 처분했죠. 처분한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 실현 수익은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세 가지.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은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가 2개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를 어떻게 메꿀까? 항상 우리 시험은요, 기대 수익률은 이걸로 계산 문제. 거기가 10중 8구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얘는요, 올해 시험도 중요해요. A급입니다. 그래서, 자, 중요하니까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네모는요, 일단 쓰면서 메꿉니다. 첫 번째 네모는 뭐지? 확률 적어주시고, 확률. 확률. 두 번째는요, 수익률 적어주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네. 확률 곱하기 수익률인데 화살표, 가중평균의 합이다.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한다. 그래서 얘가 늘 출제가 돼요. 그럼 얘가 공식인데요. 얘는요, 이제 책을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지금부터 책을 보세요. 자, 책을 보시면 257페이지 괄호 1번. 기대 수익률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자, 4번 집중합니다. 4번. 4번 보시면 기대 수익률은 각 상황별 발생한 순수익에 수익 동그라미. 수익이 동그라미. 수익에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로 곱한다. 확률 동그라미. 나왔죠? 예. 수익 곱하기 확률. 그러니까 그대로 뭐 확률 곱하기 수익률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곱해서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한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 자 핵심 단어 2개 체크했습니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이것을 가중평균치로 구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지? 자, 아래 보니까 문제가 있죠. 자, 플러스 문제 있죠. 자, 예제 봅니다. 예제. 자, 예제가 언제 나왔다? 문제 끝에 보니까 제19회 기출문제예요. 자, 문제 풀어봅니다. 이 문제 풀 때는 항상 이거 돌리세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로 구한다. 이거 돌리시면서 문제 보는 거예요. 자, 문제 봅니다. 자, 가상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무엇을 구하시오? 기대 수익률 묻잖아요. 어떻게?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지금부터 표를 보세요. 자, 표를 보시면요. 경제 환경 변수가 오른쪽 보게 되면 발생 확률 동그라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수익률 동그라미. 뭐 필요죠. 예.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잖아요. 예. 이미 감은 잡히잖아요. 그러면 세량목 보시면요. 변수가 세 가지. 시장이 비관적이고 두 번째 정상적이고 세 번째 낙관적이다. 그러면 비관적이면 무슨 말이죠? 시장이 불황이다. 불황. 그러면 정상적이면 시장이 보통이고요. 세 번째 낙관적이면 시장이 호황이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보세요. 시장이 비관적이다. 불황이면요. 이때 확률이 20%, 수익률은 4%죠. 두 번째, 시장이 보통이면요. 확률 60%가 되고요. 이때 수익률은 8%다. 세 번째, 시장이 호황이다. 낙관적이면 확률 20%고요. 수익률은 13%다. 세 가지죠. 그럼 지금부터 자, 표를 보시면서 바로 이것만 떠올리자. 확률 곱하기 수익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불러주세요. 제가 여기서 멀어서 글씨가 안 보이니까. 첫 번째, 시장이 비관적이면 확률이 얼마에 몇 프로? 20%. 곱하기 수익률 몇 프로? 4%. 두 번째, 시장이 정상적이면 확률 몇 프로? 60%. 수익 몇 프로예요? 8%. 세 번째, 시장이 낙관적이다. 확률 20%. 수익은 몇 프로입니까? 13%. 끝났네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 해서 이것을 모두 합한 것이 가중평균의 합이 됩니다.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괄호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러면 숫자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로 정답을 뽑으려면 둘 다 퍼센트면 하나만 소수로 고쳐주면 돼요. 하나만 소수로. 그러면 얘가 뭐죠? 0.2죠. 0.2 곱하기 4%. 0.6이죠. 곱하기 8%. 0.2죠. 곱하기 13%. 이러면
그대로 정답이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요. 그래서 정답은요, 8.2%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포인트는 뭘 떠올려?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 평균의 합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자, 계산 문제가요, 이렇게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 문제를 평가해 보니까 상급입니까? 중급입니까? 하급입니까? 하급이지. 항상 계산 문제는요, 하급부터 다져가지고 한 중급까지는 끌어올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는 포인트가 이건데, 예. 표만 딱 보게 되면 얘만 찾으면 돼, 얘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표보다 더 복잡하게 적게 되면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푸는 원리는 늘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결론, 예. 항목은 많지만 항상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로 나오더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괄호 2번. 요거 수익률. 요거 수익률은요, 칠판 볼까요? 자, 항상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두 줄 있죠. 요거 수익률은 투자 안에 밑줄 하세요. 위험과 기회비용을 반영했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밑줄. 요 질문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자, 첫 단어가 뭐죠? 위험과 기회비용을 반영했죠. 위험 동그라미.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이고, 두 번째 줄 내려가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소 동그라미. 최소 수익률이다. 자, 최소를 싹 바꿔요. 최대 하면 틀린 말입니다. 최대 수익률이 아니고요. 위험을 반영한 최소한의 수익률이지 최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최소 수익률이지 최대 틀린 말입니다. 요 수익률. 그러면 다시 동네 4번 내려가요. 자, 4번 보게 되면 네모 박스 있죠. 박스. 자, 네모 박스 보니까 요거 수익률 이꼴 단어 3개.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정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 예. 요거 집중합니다. 자, 옮겨서 볼게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요 수익률 하게 되면 단어 3개.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정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과거 13회 때 시험인데요.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계산 문제. 무위험률이 6%다. 위험할정률이 4%다. 예상 인플레이율이 4%다. 요실은 몇 프로가 됩니까? 하면 되죠. 14%. 더 하면 되겠네. 얼마? 14%. 문제 갖춰다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전부 다 더주면 됩니다. 합친 것이 요거 순율입니다. 이때 첫 번째 무위험률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위험률은 순수한 시간의 대가를 말해요. 시간의 대가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은행에 적금 들어. 적금 들면요, 시간만 계속 지나가면 딱 정해진 이자 보상받잖아요. 국채, 회사채를 사게 되면 역시 정해진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의 대가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로 안전이율 또는 순수이율, 전혀 위험하지 않은 이율. 그러니까 은행의 정기적금 수익률 따져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위험률. 다음에 위험할정률은요, 말 그대로 위험의 대가예요. 얘는 바로 위험의 대가이다. 위험의 대가이다. 자, 유의할 점은요, 이때 요 위험은
자, 미리 강조합니다. 자, 모든 위험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위험만 가르칩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럼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다른 말로 체계적 위험 이렇게 불러요.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여기서 자, 위험률에서 위험은요, 피할 수 있는 거다, 피할 수 없는 거다,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율, 다른 말로 예상 물가 상승률이죠. 요까지 주어지면요, 주어진다면 요까지 다 포함시켜버리면 이것을 가리켜서 피셔 효과라고 부르자. 피셔 효과. 자,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이걸 한 개 더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주어지면 더하자 해서 요까지 주어진 것이 바로 피셔 효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모두 합친 것이 바로 요거 수익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거 수익률 하게 되면 단어 2개 돌리죠. 2개.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입니다. 그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도대체 요거 수익률이 뭘 말하냐, 현실적인 예를 들어 보자.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돈이 1,000만 원 필요합니다. 물론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되겠지만 워낙 급해요. 참고로 제가 1,000만 원 돈이 너무 필요한데 지금 계신 여러분들은요, 가정에 돈밖에 없어요. 예. 돈이 철철 넘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저한테 빌려주겠대요. 그걸 전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준다면 그냥 안 빌려주죠. 예. 은행 가도 이자 받는데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주게 되면 항상 이자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바로 요거 수익률이라. 요거 수익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주면서 자, 이자를 얼마나 받을까? 5가지. 첫 번째 10%, 두 번째 20%, 30%, 40%, 50%. 이런 5가지를 제시하기. 5가지. 그러면 자, 1,000만 원 빌려주면서 이제 10%, 20, 30, 40, 50% 이자를 요구할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몇 프로 받으실래요? 이자 편하게. 저 같으면 그냥 1년 동안 부이자. 근데 그러면 좋겠지만은 일단 예를 들어 10%, 20%, 30%, 40% 하게 되면 몇 프로 받으세요? 10%요? 예. 50%요. 야, 그렇게 안 보시는데. 와, 50% 받으시겠대. 우리 앞에 계신 분 몇 프로 받으실래요? 30%요? 보세요. 똑같이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줘도 요거는 수익이 다 다르잖아. 누구는 10%, 누구는 20%, 30%, 50%. 예. 그렇잖아요. 그럼 일단 비교합니다. 일단 50% 너무 세니까 일단 무시하고요. 10%하고 30% 비교할게요. 30%. 예. 내일부터 직업 바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채업자래요. 자, 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세분 물었더니 다 수익이 다르잖아요. 요거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르다는 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A는 10%다. B는 30%겠죠. C는 50%다. 이거잖아요. 다 다르다. 이꼴. 자, 무위험률이 바로 은행의 이자. 5% 잡을게요. 여기 이자 없잖아요. 5% 잡자. 5% 잡자. 5%. 얘는 똑같습니다. 얘가 바로 무위험률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지? 위험률이 달라지잖아요. 예. 달라지죠. A는 몇 프로? 5%. B는 몇 프로? 25%. C는 몇 프로? 45%. 예. 얘가 달라집니다. 특히, 자, 30%, 50% 받겠다는 분은 왜 많이 받죠? 예. 저를 다 보면서 저 인간은
돈 떼먹을 인간이야. 돈 떼그 가정에서 이전화 시컷 높게 받지 말이잖아요. 그럼 그거 위험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더 높아지더라. 답이 나왔죠? 예. 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지더라. 그래서 결국 위험과 수익은 같이 움직입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도 높아진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 자, 그래서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자, 강의에서 보게 되면 메모되어 있죠? 첫 번째. 이렇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지더라. 그래서 네모되어 있죠? 네모. 왜? 지문이 잘 나오거든. 얘가 뭐 말하죠? 바로 비례관계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말해요. 비례관계. 비례관계를 다른 말로 바로 이 상쇄관계다. 상쇄관계다. 상쇄관계를 바로 비례관계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요구 수익률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하게 되면 단어 3개 떠올리고, 이때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바로 비례관계고, 이때 위험은 어떤 위험?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되시겠죠? 자,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258페이지 보시면, 자, 네모 박스, 이제 공식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보시면 제가 흐름을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259페이지. 3번 투자 선택 여부. 동그라미 1번만 그대로 밑줄 하세요. 기대 수익이 요구수보다 클 때 화살표 투자를 선택한다. 1번 딱 보시면서 뭘 파가자? 자, 요거는 항상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항상 작아야 됩니다. 2번처럼 기대보다 요구가 더 크다면 위험이 더 높은 거잖아요. 투자 안 합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3가지 설명드렸고요. 자, 교재 한 장 넘어가야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 5번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1번 투자 가치는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투자 가치란 끝에 보니까 밑줄 하세요. 주관적 가치 밑줄, 주관적 가치. 괄호 2번요. 시장 가치 내려가죠. 시장 가치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시장 가치란 끝에 보니까 객관적 가치 밑줄. 자, 불러주세요. 투자 가치는 무슨 가치?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 그러면 자, 제 설명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투자 가치가 있어요. 시장 가치가 있어요. 자, 투자 가치는요, 주관적 가치가 되고, 시장 가치는요, 객관적 가치가 되고, 이렇게. 예를 들면, 뭐죠? 떼수건요. 떼타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떼타월입니다. 예, 가장 좋아해요. 예, 1,000원 하니까 어디서 샀을까요? 다이소죠. 다이소. 요즘 없어요. 품절됐어요. 얘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거 보면 환장합니다. 그냥. 환장해요. 왜? 이거요. 샤워적이에요. 딱 접어가지고요. 밀면 때가 막 쭉쭉 밀려지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예. 한 번은 쇼핑 코너에서 때타월 막 비싼 거 하길래 한 5만 원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막 때 수건부터가 막 주더라고. 이것보다 못해.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때 정말 잘 밀립니다. 아시겠어요? 얼마? 얼마? 1,000원. 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1,000원은요, 다이소 가서
제가 사건 여러분 누가 사더라도 얼마? 1,000원. 무슨 가치? 시장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사도 1,000원이잖아요. 얘가 바로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 그런데 투자 가치는 주관적입니다. 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때타월이잖아. 저는요, 이 때타월이 1,000원이 아니고, 예, 객관적으로 1,000원인데요. 저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걸, 현재까지 큰 걸 느끼거든요. 얼마 정도? 3,000원. 해도 사겠어요. 그게 되시겠죠? 저한테는요, 이 때타월이 1,000원 주고 샀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하면 둘 중에 뭐가 더 커야 된다? 투자 가치가 커야 됩니다. 투자 가치가. 설명 끝났습니다. 다시 이렇게 물었을 적에 둘 중에 뭐가 더 작아야 돼요? 시장 가치가 작아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큰 거는 너무 문장이 쉬워. 말을 비비비 꽈가지고 바꿔서 묻거든. 투자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작을 때 켜도 맞는 말이잖아.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보다 작은 것, 이렇게 묻거든. 예. 그런 문장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답이 나왔죠? 그래서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를 결정한대요. 예. 결론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기본서 보시면요. 1번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고 2번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인데 오른쪽 페이지. 그리고 3번 보게 되면 자, 투자 선택 여부. 또 1번, 2번 있죠. 1번 모두 밑줄. 공부했잖아.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화살표 투자를 선택합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다. 다시 왼쪽 페이지 보세요. 고래 1번 투자 가치를 보시면 투자 가치. 자, 투자 가치를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 있죠. 3번. 3번 봅니다. 3번 보게 되면 투자 가치는 매년 계속되는 예상 순수익을 밑줄 하세요. 요구 수익률 괄호 할인율 밑줄. 그리고 아래 보게 되면 공식이 분자 보면 나와요. 투자 가치 구하는 공식입니다. 얘가 조금 어려워요. 그럼 지금부터 얘는요. 강의 노트 먼저 보세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책을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요거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2번부터 봅니다. 2번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치는 작아진대요. 그럼 이제 요거 메꿀 수 있겠죠?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관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럼 얘는요. 자, 주변 예를 든다면요.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옆에 아주 큰 가스 충전소가 생겼대. 굉장히 위험하죠. 집값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집값 떨어지죠. 당연한 말이잖아요. 위험이 높을수록 당연히 뭐 집값 떨어진다. 가치는 떨어집니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그럼 다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죠. 이때 뭐냐? 강의 노트 보시면 요거 수익률은 이 꼴 할인율로 쓰인다. 할인율로 쓰인다. 이때 할인율이 뭡니까? 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할인이 뭘 말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 10,000원이세요. 10,000원. 은행에 예금하면 R, 이자율. 이자율이 10%다. 연 10%입니다. 자, 10,000원을 은행에 예금해요. 10% 이자율로. 1년 후면 얼마가 될까요? 암산. 1년 후면 얼마? 11,000원. 그런 거 없잖아요.
1년 후. 자, 현재 만 원이 10% 이자면 1년 뒤 11,000원 되잖아. 그럼 이 11,000원은요, 불러주세요.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예, 미래 가치. 미래 가치. 이때, 자, 이 미래 가치 구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할증시킨다. 할증시킨다. 자, 할증시킨다는 말은요, 미래 가치 구한다, 현재 가치 구한다, 미래 가치. 이때 이자가 몇 프로? 10%. 할증시킬 때 이율이 10%입니다. 따라오시죠? 거꾸로. 거꾸로. 1년 뒤에 11,000원이 있어. 같은 조건이면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답 나왔지? 10,000원. 그럼 1년 뒤 11,000원이 이렇게 현재 가치 구한다. 얘를 가리켜서 할인시킨다. 할인시킨다. 한 번 더 반복입니다. 얘는요, 굉장히 잘 나와요. 할인시킨다. 그럼 앞으로 이제 학교론에서 할인시킨다 말만 나왔다면요, 미래 가치를 말해, 현재 가치를 말해? 현재 가치. 얘는요, 현재 가치. 따라서 할인시킨다 똑같은 말로 이꼴 현재 가치, 현가화 시킨대. 따라서 할인시킨다, 현재 가치, 현가화 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때 이자도 몇 프로입니까? 10%잖아. 같은 이자죠. 이때는요, 이럴 때 이자율 안 써요. 현재 가치 구할 적에는요, 이자율 안 쓰고, 뭐? 할인율. 현재 가치 구할 때 이자율을 할인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때 이 할인율, 현가화 시킬 때 이것을 뭘로 쓰더라?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넣을 쓴대요. 학교론에서는. 자, 이렇게 전제로 실적이 다시 화살표 나와 있죠. 투자가치.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보게 되면 투자가치 이꼴 분자분모. 분자분모. 자, 장래 순수익을 나누기 요구수익률입니다. 간단하죠? 이러면 장래 순수익을 요구수익으로 나누게 되면요, 현재 투자가치가 나옵니다. 이때 요구수익률이 뭐지? 할인율. 얘가 바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요구수익률 하게 되면 요거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입니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입니다. 자, 이럴 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대로 뭐지?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진다. 공부했죠? 얘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 그러면 분모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은 커지고 작아져요. 분모값이 커지면 얘는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위험이 높을수록 전체 값은 가치는 작아지더라.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따라서 자,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고요.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대로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34회 당연시험이죠. 당연시험에 요거 묻는 계산 문제. 순수익이 얼마다? 무이율 몇 프로? 위험률 몇 프로? 인플레이율 몇 프로? 해가지고 요거 관한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러면 계산 문제가 아주 쉬운 겁니다. 자, 따라서 요 과정이 지금부터 책을 보고 확인합니다. 책을 볼게요. 자, 책을 보시면 260페이지 고려 1번 투자가치에서 동그라미 3번이 있죠. 3번 투자가치는 매년 예상 순수익을 밑줄 되어 있죠.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쓰인다. 그리고 박스 공식 보게 되면 투자가치 이꼴 순수익 나누기 요구수익률 나왔잖아요. 요거 설명드렸고, 자 3번하고 4번 묶어주세요. 3번 4번 묶어주고요. 그러면 4번 모두 밑줄 하세요. 위험이 높을수록 자
요구수익은 커지므로 위험이 클수록 반대로 가치는 작아진다.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설명 다 들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6번요. 6번. 자, 261페이지 6번 보시면 위험과 수익은 밑줄 하세요. 제목 상세관계 밑줄, 비례관계 밑줄. 설명 다 들었습니다. 다 하시는 거잖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7번. 7번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항목은요 되게 많은데 이거 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되게 많지만은요 1번 지문 있죠. 요거 두 줄만 밑줄 하세요. 요 지문들이 모의고사에서 지문들이 잘 나옵니다. 밑줄 하세요.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 투자안이 있다면 사람들은 둘 중에서 당연히 덜 위험적으로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밑줄. 얼마나 쉬운 문장입니까? 수익이 똑같으면요 사람들은 덜 위험적으로 선택한대요. 이러한 행동을 밑줄 하세요. 위험 혐오적 밑줄. 위험 혐오. 일반적인 투자의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자 수익이 똑같으면요 당연히 뭐 덜 위험적으로 선택한다. 이것을 위험 혐오적 태도 또는 위험 회평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자 위험 혐오적 위험 회평이 먼저 아시겠죠? 위험이 적은 쪽을 선택한대요. 나머지는요 안 봐도 괜찮아요. 한 장 넘어갑니다. 자 8번 목차 보시면 8번 위험의 처리 방법인데요. 이리저리 설명은 많은데 별도로 이 부분들은요 다음 과정으로 설명하겠지만 오늘은요 여기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가로 5번 있죠. 가로 5번 민감도 분석은 빈출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는 얘가 가장 잘 나거든요. 이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감도 분석입니다. 자, 민감도 분석은 1번 첫 줄. 민감도 분석은 한 줄 밑줄 하세요. 투입 요소인 위험의 내용이 산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방법 밑줄. 이러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질판 보세요. 자, 투입하니까 산출로 쏟아. 투입과 산출입니다. 이때 투입하는 것이 뭐지? 위험입니다. 투입해요. 그 결과 산출이 뭐가 된다? 수익입니다. 다른 말로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위험을 투입하니까 어떤 걸 산출하더라? 수익이 생기잖아요. 이때 수익을 또 다른 말로 순영가다, 순영가. 따라서 위험 요소를 투입하니까 그 결과 산출은요, 예, 수익이 달라지더라. 밑줄 관계 예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개발업자가 빌라를 지어야지, 빌라. 자, 빌라를 짓게 되면 위험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빌라를 지었는데 안 나가? 공실. 위험하잖아. 첫 번째 공실. 빌라를 지었는데 세금이 자꾸 많아져, 세금이. 그래서 두 번째, 세율. 이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빌라를 지었는데 경비가 또 자꾸 증가하거든요. 운영 경비. 세 번째 경비. 뭐 등등등 많습니다. 세 가지 얘기할게요. 얘를 똑같이 뭐 1%, 1% 똑같잖아. 그래서 1%씩 증가한대. 이렇게. 자, 이럴 때 자, 수익 또는 순영가가 달라지더라. 공실이 1% 생기니까 수익이 뚝 떨어져요. 3%. 심각하네요. 뚝 떨어지는데. 세율을 1% 증가시키니까 수익은요 2% 감소가 된대. 경비를 1% 증가시키니까 수익 순영가는요 1% 감소가 된대.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얘가 바로 감응도 분석,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면을 투입하니까 이때 순형가가 서로 각각 달라져. 그럼 요 셋 중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세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셋 중에 뭡니까? 민감하다. 공실이죠. 이게 바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실을 빌라 지는데 민감도 분석을 했더니 가장 민감한 반응이 뭐다? 공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하니까 내가 가장 민감하게 있으니까 앞으로 빌라를 짓게 되면 공실이 안 생기도록 특별히 만전을 기하자. 이게 바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결론적으로 민감도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한 겁니까? 안전한 겁니까? 클수록 위험하다. 끝.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한 게 되거든요. 따라서 마지막 밑줄 하세요. 교재 보시면서. 자, 교재 보시면요. 맨 밑에 줄, 네 번째 줄. 일반적으로 밑줄 하세요.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더 위험함으로 집중 관리.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하대요. 다음에 266페이지 9번 위험과 수익이 있죠. 얘는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